그러면 실제로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금 남편, 현 남편, 전 남친인 시절에 네네. 비용들과 꾸미는 거, 네. 데이트하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컨트롤 좀 하셨는지? 제가 그 재테크를 하게 된 계기가 양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이게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게 안 이뻐 보이면 계속 안 이뻐 보이고 거기만 보이잖아요. 거기만 보이잖아요. 아무리 주변이 괜찮다고 해도. 그래서 그걸 부모님한테 허락받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다 드러난 거죠. 약간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? 터질 게 터졌고. 네, 제 어떤 곪은 게 좀 터졌던 것 같아요. 얼굴 문제보다는 자존감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간에 막 놀던 것도 생각해보고 근데 나는 6년간 일했는데 왜 돈이 안 모였지? 내 서른은 어떻게 되는 거지? 처음으로 나를 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. 어떤 그 꾸민비 뭐 그런 거에 엄청 질린 상태에서 제가 남자친구 소개팅을 받았어요. 정말 수수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갑도 오빠가 당시 33살이었는데 고등학생 때 샀던 지갑을 아직도 쓰고 있고 남에게 보여지는 거에 대한 전혀 어떤 그런 게 없는. 시선이 근데 수수했어요, 사람이. 근데 거기에 제가 완전 반한 거예요. 사실 그런 둘의 만남이다 보니까 꾸민비도 없었고 그 김밥 천국 가도 행복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세븐일레븐에서 편의점 커피 먹으면서 공원 도는 게 약간 데이트. 아니, 그러면 결혼하실 때 그런 게 되게 편했겠어요. 돈에 관련한 대화를 하거나 네. 결혼식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쓰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차라리 집을 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좀 네네. 자산을 옮기자 이런 과정은 좀 네네. 어땠어요? 제가 이런 얘기를 결혼 생활이나 신혼 얘기를 제 유튜브에서도 안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풀면 되겠다. 아무래도 약간 신혼 부부분들도 많이 보시니까. 그죠? 아, 짠부님 채널은 조금 젊은 분들이 네, 많으시니까. 아직 비혼이나 미혼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. 진짜 저는 꼭 말하고 싶은 게 재테크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생각하지 말아라. 근데 그거 연애 때 약간 좀 드러나지 않아요? 많이 드러나죠. 많이 드러나고 제 댓글에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려요. 좀 고민이다. 나는 이제 김짬부를 보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남자친구 그대로 안 바뀌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대한 이제 잘 이제 구슬리면 좋고 저희가 너무 좋았던 거는 결혼 준비부터 진짜 안 싸웠어요. 제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. 집이 해결 안 되면 무조건 싸우게 돼 있다. 그냥 원룸 보는 수준 말고 둘이 살 정도 한 투룸까지만 보는 순간부터도 진짜 현타가 와요. 이게 이 돈이라고? 이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내가 주인공이고 싶은 그 욕구는 내리지 못하고 맞아. 이건 이 돈이라고? 막 이거의 싸움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아낄 때 못 아끼고 쓰지 말아야 될 때 더 쓰고 약간 이거의 반복인데 저희는 일단 집이 먼저 해결된 상태로 결혼을 준비했고 집을 제가 이제 제 명의로 좀 일찍 샀거든요. 8월에 사고 12월에 결혼했으니까. 아, 그래서 트러블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? 네네네. 그래서 집이 해결되면 그 집 사는 과정도 같이 엄청 공유를 많이 했고 같이 임장 다니고 했거든요. 이제 집을 먼저 사고 결혼식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싸울 게 1도 없었어요. 그냥 너무 행복하게 모든 걸 마쳤고 특히나 제가 그 부일남님의 그 잘못된 결혼 준비가 인생을 망친다. 이 영상을 제가 아주 풋풋한 커플 시절부터 봤거든요. 네, 가장 가성비 안 좋은 게 식장. 식장은 무조건 밥 맛있고 주차 잘 되는 곳. 그 이상 이하는 탈락. 그 밥맛 없으면 축복 못 받고 밥맛 있으면 축복 받는다. 전 이 생각으로 무조건 밥 맛있는. 그래서 이거 네일도 그냥 다이소에서 1,000원짜리 하고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. 웨딩드레스도 적당히 그냥 괜찮은 거 했어요. 막 너무 안 이쁜 거 이런 게 아니라 적당히 괜찮은 거 하고 그 스튜디오도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둘 다 사진 찍히는 걸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좀 컨셉 놀이는 한 번쯤은 해볼만 하다 해서 스드메 포함 135 정도에 퉁쳤거든요. 결혼식을요? 후회되는 가격이긴 해요. 조금 더 줄일 수 있었고 저도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막 이뻐 보이고 싶어 이런 게 크게 없었어가지고 좀 이런 것도 제일 수월하게 한 편이죠. 아,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약간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맞아요. 돈을 줄였으면 시간이 또 좀 남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, 어떻게 네. 살 건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럼 좀 돈에 있어서 주도권을 뭐라고 해야 되지? 경제권? 네. 누가 가질 것인지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얘기했어요? 둘 다 같이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부 가계부라는 걸 쓰고 있어요. BUBOO라는 정말 부부들끼리 이제 비트윈처럼 서로 쓰는 게 다 공유되는 가계부거든요. 그래서 1원까지 각자 수입, 각자 지출을 다 써요. 저희 용돈이 없어요. 뭐 가끔 이렇게 인터뷰 하면은 부동산 팁 많이 듣잖아요. 네. 지금 여기 지역이 좀 좋다 그러면은 네. 이제 그런 거 한번 얘기하고 같이 한번 임장 가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아, 그럼 재테크적으로 서로 안 맞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? 전혀 없어요. 아니, 주식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성향이 아예 보수적이지는 또 않으실 것 같아서 그 주식 중에서도 약간 가치 투자 쪽
이어가지고 10,000원짜리 주식을 7,000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. 그러면은 7,200원이 됐으면 저 같으면 살 것 같거든요. 네. 절대 안 사요. 약간 그런 좀 그 고즘이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진짜 믿고 주식을 좀 맡기고 있고 이번 하락장에서도 되게 잘 버티는. 그래서 너무 부럽다. 남편은 주식, 와이프는 또 부동산이랑 다른 대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대화할 때 서로의 존중 포인트가 계속 있어야 된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커플도 마찬가지고 신혼부부 그리고 뭐 일반 부부들도 마찬가지인 게 각자가 존중할 포인트가 없어지면 관계도 깨지고 그 안에 또 경제 부분도 깨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어떻게 좀 해요? 남편 좀 구슬릴 때? 저는 근데 오빠를 진짜 진심으로 좀 존중하긴 하는데 어떤 침착함, 계속 좋은 점만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. 표현도 되게 자주 해주고 잘한다 하면 원래 사람이 더 잘하잖아요. 맞아. 그런 걸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오빠도 저한테 좀 이렇게 계속 서로에게 없는 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야 존중이 좀 더 잘 되니까 너 왜 이렇게 못해? 누군 이렇게 한대 라고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어쨌든 우리 둘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내 애인이나 뭐 이제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을 좀 보완해준다는 생각으로 해야 이 재테크도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 남편도 건축을 전공했거든요. 네네. 근데 투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. 약간 되게 보수적이고. 근데 사실 저는 막 재개발, 재건축 쪽 막 부서를 할 그 경력이 있을 정도로 빠삭해요. 네. 너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쪽 투자 쪽으로 좀 끌어내려고. 나 이거는 잘 모른다. 야. 지도를 잘 모른다. 이건 어떻게 되냐. 이거 뭐 해제구에 어디서 찾냐. 이런 거를 일부러 물어보고 대단하다.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임장을 가거나 어떤 관심 있는 매물이 있을 때 남편이 내 지도 켜서 되게 빠삭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안 되겠는데 뭐가 뭐 10년은 내다봐야 되겠는데 네네.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상대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맞아요.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좀 발견해주는 게 배우자의 역할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면 우리 부동산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? 네네. 부동산 처음에 이제 구하실 때 물론 결혼 염두에 두고도 또 이렇게 구하신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좀 그 과정에서 뭐 후회되는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. 일단 첫 번째로 후회되는 거는 내 집 마련을 내가 사는 집 마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일 후회되는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뭐 3억이 있었다. 네. 그러면은 서울에 어디 갭을 껴가지고 네. 살 수도 있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. 딱 깔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완전 안 좁혀지는. 되더라고요.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되고 약간 조금씩 오르는데 계속 조금씩 오르고 어쨌든 저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그게 결국 거기로 이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주변 사람을 바꾸란 말 진짜 많이 하는데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면서 저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막 그렇게 주변이 막 바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남편이랑 너무 잘 맞으니까.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주변을 바꿔야 되는 게 이게 똑같은 부동산 얘기를 해도 막 계속 부정적인 분들이 있고 긍정적인 분들이 있고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그냥 바뀌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성도 그 분양권 당첨되셨잖아요. 그거를 스토리에 올리셨어요. 오늘 이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했는데 제가 그날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예비번호 당첨된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스토리 팔로우, 그러니까 서로 팔로우만 돼 있어도 서로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내 주변을 정말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유튜브라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인스타도 가보고 블로그도 요새 제 다 돼 있는 게 너무 맞아요. 많고 카페에도 그렇고. 엄청나죠. 네. 그러면 평소에 부동산 공부, 주식 공부 이런 투자 공부를 좀 어떻게 하세요? 저는 요즘에 투자 공부는 그렇게 빡세게 안 하는 것 같아요. 나다운 걸 해야 된다. 투자도 나답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 내 집 마련 이후에 깨달았어요. 재테크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만 재테크만 바라보고 있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막 제 재테크 이야기를 많이 안 하게 됐어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투자 공부는 많이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나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전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!